대한민국 현안들 솔직하게 얘기해보는 앵커 본색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6월 지방선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지방선거 며칠인지 아세요? 육사지방선거라고 하죠. 육사지방. 6월 4일. 예. 6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예. 수요일까지 알았었어요? 예. 무슨 요일인지는 제가 몰라요. 쉬는 날이고요. 우리한테는 쉬는 날이 아니죠. 그렇죠. 네, 우리한테 힘든 날이죠.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날이죠. 예. 선거날. 자, 그런데 6월 6일은 또 휴일이지 않습니까? 현충일이죠. 그래서 네. 공휴일이죠. 4일, 5일, 6일 이렇게 해서 놀러 가려는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벌써 투표일 생각을 하시는군요. 예,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제가 달력 봤거든요. 혹시 찾아보느라고. 잘했습니다. 그때 생일은 아니시죠? 네. 정몽준 오늘 의원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3번을 반복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자, 이 정도 되면 뭐 안 나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한 석 달 전에 정몽준 의원 개라고 불리는 모 의원과 이제 식사를 한번 했었어요. 넉 달 전에. 그때만 해도 이제 지방선거 누가 나올까가 별로 얘기가 안 될 때, 그 모 의원께서 정몽준 의원이 혹시 서울시장 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걸 기자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정몽준 의원이 나가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이 기자들이 한 반, 안 나가는 게 좋다가 반이었습니다. 나가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의원, 그러니까 기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정몽준 의원의 궁극적인 꿈이 뭐냐 이거죠. 지금 7선 의원입니다. 8선 되는 게 꿈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서울시장이 꿈일까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꿈이고, 대선 2번 나갔다가 실패를 했으니까요. 또 한 번 도전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정몽준 나왔어요, 대선을? 그 노무현 대통령 단일화 때 있었고, 그때 그때 당내 경선 또 지난 박근혜 대통령이랑 있었으니까 경선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계속 도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꿈이라고 했을 때는 서울시장 선거는 징검다리가 된다는 거죠. 그럼 징검다리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가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겠고, 그래도 나가야 된다는 사람은 왜 징검다리로 서울시장을 생각을 했느냐. 이건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생각입니다. 당내 입지가 약하잖아요. 정몽준 의원의 최대 약점은 당내 입지입니다. 오히려 대중성은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몽준 의원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한번 거쳤다가 가는 게 훨씬 더 낫다. 뭐 나쁜 편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안에 있어서 뭐 죄송합니다. 굶어 죽느니 나가서 맞더라도 나가서 한번 도전하는 게 낫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당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겠다. 그리고 당이 부르면 나가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자기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당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결단을 내릴 필요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사실은 정몽준 의원이 강점도 있지만 약점이 일단은 뭐 재산이 일단 많고 가진 사람이다라는 점하고 또 당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생각이 나질 않거든요. 이때 본인이 큰 길, 대선으로 가는 길 어려움이 있겠지만 당이 원한다면 나가겠다. 그리고 누가 후보가 되든 최선을 다해서 밀겠다.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이런 생각해 보는데. 지난번 대선 때는 참 당내 경선에 출마를 안 했었죠. 했다가 이제 포기를 했죠. 저는 그 정몽준 의원만이 거의 유일한 새누리당의 대안이라면 그 김영수 앵커 논리도 맞을 수 있는데 사실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대략 평가가 되고 있는 김황식 전 총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그런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려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 문제도 하나의 고려 요인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김황식 총리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지금 뭐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된다 안 된다라고 하기는 좀 후보가 어렵습니다만 된다 안 된다 가능성 말고 나왔을 때 그 사람의 상품성 경쟁력 같은 그렇죠.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총리로서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에 총리였지만 총리로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호남 출신 총리였고요.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많습니다. 그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구도예요. 구도. 선거라는 거는 누가 누구랑 붙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얘기가 좀 그런데 저희 지금 김영수 앵커 넥타이 이게 지금 무슨 색깔일까요? 제가 화면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뭐 이런 갑자기 장난을 치는 것 같은데 자 김영수 앵커 넥타이 색깔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좀 멀리?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 이게?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죠? 이건 갈색이고요. 이건 자, 하늘색이고요. 우리 호준석 앵커 색깔은 뭡니까? 빨간색이죠?
잘 모르던 색깔이요. 이 빨간색을 봤다가 다시 한번 김영수 앵커를 볼까요? 뭐 무슨 색깔로 보이는지? 무슨 색깔 같으세요? 파란색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파란색이라고 얘기를 안 하다가 빨간색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색깔은 상대성이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괜히 장난친 것 같아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색깔일까요? 이게 빨간색인 게 더 드러납니까? 저랑 있을 때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보가 누가 되느냐, 누가 맞붙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색깔이 달라지는데, 자, 일단 뭐 상수는 아닙니다. 상수를 지금 현 서울 박원순 서울시장이라고 봤을 때, 정몽준과 박원순의 대결은 마치 재벌과 서민의 대결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박원순 시장이 서민이건 아니건 간에. 근데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서 박원순 대 지금 말하고 있는 김황식 이렇게 되면 서민의 이미지가 많이 깎이는 겁니다. 그런 구도 때문에 오히려 새누리당 후보로서는 김황식 총리가 더 낫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논리라면 앞으로 대선 후보 가서도 어려워요. 누가요? 아니 정몽준 의원이요. 그런 논리. 그래서 서울시장을 먼저 거쳐서 서울시장이 그렇죠. 된 다음에 행정력으로 보여주겠다. 그게 서울시장으로 나가라고 한 사람들의 얘기였습니다. 재벌 이미지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그 이미지 때문에 서울시장이 되기 어렵다. 특히 상대적인 박원순 후보와의 구도 싸움에서 그것을 두려워해서 안 나간다라고 한다면 대선 후보 포기해야죠. 근데 상대성이라는 게 이제 박원순이니까 더 그렇다는 얘기. 그렇죠. 저는 김황식 총리가 사실은 이제 계속 관료지 않습니까? 법관하다가 대법관하고 감사원장하고 또 총리까지 했는데 이 경력을 다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2명이라고 하거든요. 이회창, 김황식이 그렇군요. 두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회창 총리가 아니라 이분은 상대적으로 정치에 처음 들어왔을 때 좀 대중성,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친화력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평가를 계속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대쪽 총리 뭐 그랬었죠.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김황식이라는 분의 지금까지의 그 걸어온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 의외로 저는 정치인으로서의 상품성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어떤 측면에? 그 연평도 전사자들 일주기 추모식에 가서 왜 비 오는데 이렇게 우산 씌워주니까 괜찮다 치워라라고 그렇죠. 얘기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었고. 그런 강렬한 이미지들을 남겨주는 그런 것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초청해서 조찬 강연했을 때 국회 해산감이다. 지금으로서는 신문 기사 제목으로 딱 뽑히는 그런 말들을 던진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좀 이 후보로서의 상품성이 상당히 있지 않겠나 그런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근데 새누리당 후보가 이렇게 딱 낙점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당내 경선이라는 걸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김황식 총리는 예를 들어서 친박계에서 몰아주지 않는 이상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은 좀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서울시장 얘기를 하지만 경기지사가 로 돌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게 이제 그런 측면인데 오히려 서울시장보다는 경기지사 그래서 일부 민주당 후보들은 그걸 또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김황식 총리의 그런 말하자면 그런 상품성 이게 더 크려면 지금보다는 더 알려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로서는 아직까지는 박원순 시장을 월등하게 이기는 여론조사는 없습니다. 대등하거나 약간 약세거나 지금까지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박원순 시장이 사실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쉽게 낙승하지 않겠느냐라고 봤었는데 이제 좀 야권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 것은 약간 그 추세가 조금 하강세라는 것이고 박원순 시장이 지금 3년 됐지 않습니까? 취임한 지 3년 됐는데 엊그저께 여론조사에서는 재선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물음에 바꾸는 게 좋겠다라는 응답이 2%포인트 정도 뭐 오차 범위입니다만은 더 높게 나왔다는 점 이런 점이 아마 좀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부분일 거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정몽준 의원이 오늘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51대 48 지난 대선 때 야권이 앞섰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여론이 더 야권 쪽에 유리한 게 아니냐 서울에는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야권이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저는 50대가 결국은 이번에도 캐스팅 보트가 아니겠는가 50대 여론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선거라는 게 항상 우리나라 정치 구도가 항상 여야 구도, 그리고 결국은 1대1로 맞붙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는 특히 표차가 많이 나지 않아요. 지난 박원순 후보하고 나경원 후보가 붙었을 때요. 그때 몇 %포인트 정도 차이 났을 것 같아요. 그때 6, 7% 정확히 한 7%포인트 저 찾아봤어요. 7%포인트 차가 났었는데 그 당시 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어요. 일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당시 때는 이제 지지율이 굉장히 하강 상태였고요. 그때 그리고 MB 내곡동 내곡동 사저 문제 문화가 터졌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1호가 뭐 피부과 이야기 예. 터졌었고요. 하여튼 여러모로 봤을 때는 이게 여당 후보가 상당히 불리한 선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박원순 후보가 그 당시 때는 안철수 교수가 밀어주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낙승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중간에 뭐 일주일, 2주일 남았을 때는 막 지지율이 붙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지금은 어느 누가 유리하다고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후보든 간에 지금 지지율을 놓고서 아 그때 되면 어려울 것이다. 그때 되면 힘들 것이다. 아니면 그때는 유리할 것이다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앞으로도 그렇죠. 돌발 변수가 얼마든지 터질 수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박빙의 게임이고 돌발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후보를 1대1로 하느냐, 뭐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후보가 같이 하느냐, 다자구도가 되느냐에서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또 하나 변수 중에 하나는요, 정의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 지금 경기도 나온다고 하죠. 지난번에 노회찬 전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에 나갔습니다. 예. 그때 그 표차는 지금 말씀하신 박원순, 나경원보다 더 좁았어요. 한명숙 의원이 겨우 그때요? 예, 0.6% 0.6% 포인트. 그때 근데 그때 노회찬 의원이 차지했던 표차도 혹시 그 3몇 %라고 하더라고요. 3%라고 칩시다. 0.몇 % 박빙의 승부에 노회찬 후보가 가져간 표가 3%대가 된다고 한다면 그 표가 만약에 야당으로 갔으면 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졌다라고 할 수도 있죠. 물론 지금 이 얘기를 정의당을 지지하신 분들께서 듣는다면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구도로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작은 1%, 2%대를 가진 군소 정당들도 지금은 상당히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아니 근데 정의당 지금 걱정을 야권 입장에서 걱정을 한다는 얘기는 그럼 안철수 신당은 안 낼 것이라고 아주 가정하고 하는 그렇게 얘기죠. 가정을 어떻게 한다 보세요? 하더라도요. 안철수 이제 신당이 만들어지면 네, 후보를 서울시장, 낼 것 같아요. 예.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후보. 서울시장. 경기지사는 낼 것 같다고들 하죠. 서울시장, 이게요. 그 정치라는 게 또 한국 사람들의 의리 뭐 이런 것도 되게 정 이런 걸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박원순 시장을 만들어준 건 안철수 어찌됐든 안철수 아닙니까? 안철수 의원인데 네. 그거를 배신하고 안철수와 같이 간다. 이건 참 어려운 딜레마고 그렇다고 이 당 민주당 후보를 떠나서 안철수 신당으로 간다는 거는 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건 안 예. 되죠. 안철수 신당 입장에서는 새정치하자는 사람이 공학적으로 따져가지고 여기는 후보 내고 여기는 안 낸다. 그것도 제일 중요하다는 서울시장.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안철수 의원 입장이라면 예. 자, 이 박원순 시장이 결국 나의 다음 선거, 그러니까 대선, 2017년 대선에서 나의 자산인가를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확실하게 내 자산이라면.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후보를 내면 안 되는 거고. 근데 또 반대로 또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계한 전 의원이 지금 입당을 했단 말입니다. 당은 아니지만 어쨌건 합류했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어제는 인터뷰에서 서울시는 피해갈 수 없는 전쟁터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이계한 전 의원이. 예. 자, 그럼 이분이 계속 서울시장에 뜻이 있었던 분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후보는 안 됐지만 계속 경선 나섰었고. 근데 이분이 지방선거 앞두고 안철수 새정치 추진위에 참여를 할 때는 서울시장을 생각하지 않고 참여를 했을까? 저쪽에서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을 받았을까? 라고 본다면은 그렇네요. 나가겠다는 뜻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라면요. 만약에 제가 안철수 의원이라면 고민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안철수 의원이 일단은 야당이고요. 예. 야당이고 민주당과의 경쟁을 치러야 하는데 야권의 지지층을 또한 흡수해야 되는 그런 어떠한 당위성이 있어요. 그런데 가령 이제 이계한 전 의원이 나왔다고 합시다. 나왔다고 해서 어느 정도 뭐 5%포인트, 뭐 10%포인트, 20%포인트를 가져가면서 만약에 새누리당 후보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줬다면 야권의 분열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야권 분열 프레임에 그 역할을 했다라는 그러한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야권의 지지층을 안고 가야 되거든요. 야권의 지지층을 잃어버리면은 존재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단 단일화, 뭐 경선을 통해서든지 여론조사를 통해서든지 단일화를 하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지난 예. 대선 때 한번 저도 경험을 그렇게 했으니까요. 생각합니다. 예. 대신에 후보를 안 내는 방법도 있어요. 후보를 안 내는 방법이 물론 비겁하다라는 소리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 한나라당 구도를 새누리당, 만들겠다. 그 새누리당. 당시 때는 이제
그러니까 3년 전에 처음 이제 정치하겠다고 네. 했을 때 반한나라당 구도를 만들겠다는 게 첫 인터뷰였거든요.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는 지금 새누리당의 일부 지지층을 흡수하면서 동시에 야권 전체의 지지층을 흡수하겠다는 게 안철수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제 생각엔 뭐 저도 뭐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를 떠나서 이제 안 냈을 때 유리한 점을 얘기한다면 냈을 때 유리한 점도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 서울시장만 뽑는 게 아니에요. 서울시장 밑에 지초단체장도 뽑습니다. 서울시장 안 내면 각 시군 구청장도 사실 힘들어져요. 서울시 내에서 구청장 되기 힘듭니다. 왜냐? 일단 서울시장으로 나가는 자기 당내 후보가 있어야 언론에 계속 노출이 되면서 안철수 신당 후보가 계속 노출이 돼야 구청장 나가는 사람들도 같이 그 효과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서울시장 안 나가고 구청장만 내보낸다? 이게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시도에도 영향을 다 미치죠. 다 미치는 서울시장이. 겁니다. 서울시장이.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정의당 얘기했는데 왜 노회찬 후보가 끝까지 그걸 포기하지 못했느냐면 정의당 출신 기초의원, 정의당 출신 기초단체장들이 나왔었거든요. 만약에 서울시장 후보를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들도 이제 당락에서 더 당락 가능성, 그러니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안철수 신당이 서울시장을 포기하는 거는 서울시의 구청장까지 다 포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선거가 뭡니까? 서울시장만 뽑는 게 지방선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뿔뿔이 민주주의라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6월 지방선거만 볼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7월 재보선이 있거든요. 이건 큰 선거거든요. 어찌 보면 안철수 신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도 중요하지만 7월 재보선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란 말입니다. 당을 만들어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 6월 지방선거에서 뭔가 아주 기세를 한번 떨쳐야 되는데, 설령 호남에서 한 군데 정도를 얻는다 하더라도 서울시장의 후보를 안 냈을 때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결국 제한적인 게 아니냐. 결국 호남에서만 뭐 해보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난도 나올 수 있고.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당에서 안철수 의원이나 안철수 신당을 공격하는 프레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안철수 의원의 그 마지막 목표는 정권을 잡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 대선을 노리는 겁니다. 앞으로 4년. 근데 지금 지방선거를 마치 여기서 승부를 보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요즘 이제 야권 분열 프레임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경계를 하고 하면서 최근에 안철수 의원의 행보를 보면 우직하게 가겠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우직하게 가겠다. 쉬엄쉬엄 천천히 가겠다. 대신에 자기의 입지를 조금씩 넓혀 나가겠다. 이런 의도로 풀이되거든요. 예. 진검승부를 벌이려면 결국은 3년 뒤에 20대 총선에서 그때 한번 보고 나서 그다음 이제 대선이 있으니까요. 이번 지방선거 때는 인물 영입에 일단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어느 정도 존재감을 드러내는 정도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재보궐선거, 7월 재보궐, 10월 재보궐선거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안철수 신당뿐만 아니라 여당, 특히 여당 같은 경우, 야당도 마찬가지고요. 기존의 정당도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현역 의원 차출을 반대하는 논리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현역 의원들, 지금 대부분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 현역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서울시장 나가겠다. 의원직 그만둬야 돼요. 어느 뭐 광역단체장 나가겠다. 의원직 그만둬야 됩니다. 현역이 아닌 이상. 그러면 그분이 빠져나가는 그 자리엔 보궐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궐선거 지역이 지금 겨우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150한5석 정도 되는데 예. 과반수 뭐 많이 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아봤더니 7월 30일 재보선 때 네. 총선 재보선 때 지금 일단 확정된 게 한 8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그만둔 과반이 분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무너질 수 있는 거. 이게 뭐가 중간 평가가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가 될지 아니면 뒤에 치러지는 거의 총선급 재보선이 중간 평가가 될지 과반을 이룰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그런 얘기를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무나 현역 의원 내보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현역 의원이 나도 해보겠다, 나도 해보겠다 하는데 결국은 그런 논리에 밀려서 아마 2월 달부터는 자제를 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호남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호남이요. 네. 최근에 이제 김한길 대표가 담배 씨 때도 얘기했지만 변화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변화. 네. 변화해야 한다. 근데 사실은 안철수 신당이 지금 아직 뭐 파괴력을 갖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안철수 신당이 나타나면서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긴장하고 있는 거죠. 긴장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은 사실은 지금 호남이 정치 고향 아닙니까? 여기서 만약에 안철수 신당 후보에게 만약에 밀린다면 네. 이제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죠. 아마 최선을 다해서 당 쇄신에 나설 것이라고 봅니다. 당 쇄신에 나서고 정치개혁 이제 아마
더욱더 그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높여나갈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호남이 안철수 신당을 택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의 모습을 예. 아마 김한길 대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한길 대표 그랬잖아요, 오늘. 그 어제인가요? 호남이 없는 민주당은 없다. 예. 그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지금 상황, 이 민주당이 처한 입장에서는. 호남. 이순신 장군이 양무 호남이면 시무 국가라고 했는데 네. 민주당 무슨 말이에요, 그게?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호남이 없다면 호남이라면 네. 호남이 없었다면 나라가 없었을 것, 못 지켰을 것이다. 네. 호남에서 이제 그렇죠. 지켰다는 거거든요. 네. 그때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 네.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은 양무 호남이면 호남이 없으면 시무 민주당이 사실 없는 없다.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는 광주시장에서 가상 대결에서 저기 윤장현 YMCA 이사장 하는 분, 시민운동 광주 쪽에서 오래 한 안과이사라고 하는데 이분이 현직 시장을 이기는 걸로 나왔단 말입니다. 하하. 광주는 그야말로 정말 호남의- 상징, 정말 심장부 같은 곳 아닙니까? 아니, 여론조사 여러 개 있어요. 예, 여론조사마다 좀 다르긴 맞아요. 해요. 이기는 예. 여론조사도 있고 지는 여론조사도 있는데, 예. 근데 제가 여론조사 중에 좀 의미 있게 본 게, 안철수 신당이 민주당보다 확실히 앞서고 있는 곳이 많아요. 앞서고 있는 지역도 많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안철수 신당에서 낸 후보를 찍겠느냐 그러면 한 3분의 2로 줄어요. 아니, 그건 아까 여론조사 그거는 의견은. 가상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아직 안철수 신당이 내는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아직 그거예요. 믿음이 덜 간다는 네. 거예요. 믿음이 덜 간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뭐 좀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을 영입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직 한 5-5달 남았는데 안철수 신당에서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은 저는 호남도 민주당하고 대결을 벌인다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예. 과거에 시도지사는 제 기억에 아마 없었던 것 같은데 국회의원 선거나 또는 기초단체장에서는 호남에서 무소속 후보들이 당선된 사례가 꽤 있었죠. 꽤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호남 분들 입장에서는 누가 다음 대선에 또는 총선에서 지금의 여건과 대항할 만한 경쟁력 있는 세력이냐 이것을 전략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지난 대선 때도 문재인 안철수를 그런 물론 그랬죠. 기준에서 예, 예. 겨눈 것이고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뭐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예, 물론입니다. 예. 자 시간 다 됐습니까? 네, 다 됐답니다. 벌써 다 했습니다. 벌써 다 됐어요? 예. 역시 선거 얘기를 하면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 얘기를 해야 정치가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오늘 앵커 분석 6.4 지방선거 전망해 봤습니다. 뭐 모르죠, 뭐 아직 가봐야 하는 거죠. 지금 예. 그냥 전망하는 거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